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모성간호 시간입니다. 제가 실습 산부인과로 다녀왔었잖아요. 그래서 실습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 모성간호 시간이었어요. 근데 왠지 모르게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막 뿜뿜 솟아 나오면서 왠지 막 모성간호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 것이다 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오늘 수업 들었습니다. 또 원래도 좀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 모성 선생님이 저희 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. 근데 오늘은 더 집중해서 수업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집중한 내용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제 실습 나가기 전에 4단원 고위험 임신에 그 임신 중 출혈성 합병증 해가지고 임신 초반기의 출혈성 합병증과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으로 나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그 유산, 자궁의 임신, 자궁 경관 무력증, 포상기태가 그 전반 임신 초기에 해당되는 출혈성 합병증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가면은 전치 태반하고 태반조기 박리가 있습니다. 이거 저희가 모두 다 배울 건데요. 그 전반부에 앞서 시간에 유산과 자궁의 임신까지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자궁 경관 무력증부터 해서 그 진도 계속 나갈 건데요. 여러분 그 유산 기억하시죠? 그 유산에는 또 어떤 유산이 있었냐? 절박 유산, 불가피 유산, 불완전 유산, 완전 유산, 계류 유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그게 유산기가 있다 하고 이제 그 산모가 찾아왔을 때 절대 안정을 하면서 자궁 수축 방지를 위한 프로게스테론을 투여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유산기가 모두 사라진 다음에 아기가 소생됐다 하면 그건 절박 유산이고요. 그러한 그 절대적인 치료와 안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죽은 경우는 불가피 유산에 해당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이미 죽어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일부만 담고 있을 때 그거는 이제 불완전 유산이죠. 그 일부가 빠져나가서 일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폐열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 마저 긁어내서 소파수를 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놔두면 그게 이제 폐열증으로 해가지고 폐열 유산이 된다고 합니다. 다량의 출혈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이 완전 유산은 이미 완전히 그 태아가 다 배출된 거예요. 남아있지 않고 뱃속에서 모든 죽어가지고 다 빠져나간 게 완전 유산입니다. 그 다음에 이 계류 유산은 그 아기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걸 모르고 4에서 8주 정도를 뱃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게 계류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 계류 유산의 중요한 그 증상 하나가 코피가 나면서 잇몸 출혈이 났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의 임신 배웠었죠. 자궁의 임신이 모성 사망률 중에 가장 높다는 거. 그래서 난관에서 임신이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거. 그래서 난관 절제술이 필요하고 원인으로는 임균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임신 초반기의 출혈성 합병증에 있어서 세 번째 자궁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제가 산부인과 실습 나가 있을 때 이 자궁 경관 무력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자궁 경관 무력증으로 인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수술실에 내려가는 산모 중에 맥도날드 수술을 하는 그 산모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름이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맥도날드 선생님들이 하시길래 이게 과연 무엇일까 했는데 이걸 드디어 오늘 제가 배웁니다. 자궁 경관 무력증이에요. 경관이 약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통증 없이 경관이 막 열려가지고 난막이 파열되면서 태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원인은
선천적인 그 자궁 경관의 기형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소파술 해갖고 자궁벽을 긁어내는 수술인데, 그 자궁 경관, 여기 이 그림, 자궁 그림 보이시죠? 제가 좀 못 그리는 솜씨지만 흉내를 내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나팔관 팽대부를 통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자궁에 임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, 여기가 자궁이라고 하면 여기가 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요 부위가 이제 자궁 경관입니다. 근데 여 자궁 경관 자체가 되게 약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고, 소파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란 기구를 통해 갖고 막 긁어내죠. 근데 이걸 자주 소파술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헐거워져가지고 그 이제 쪼임이 약간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잦은 소파술로 인해서도 원인이 되고, 이 자궁 경관 도말 검사를 위해서 여기를 이제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도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궁 경부암이 나타났을 때 여기를 이제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그 경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, 소작술이라고 해서 그 임신 시나 그 평소에 이제 팬티에 자꾸 피가 묻어나는 경우가 이제 있대요. 그럼 그 경우는 그 자궁 경관에 피맺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피맺힘으로 인해서 팬티에 자꾸 피가 생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피맺힘이 있는 경우에 그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져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소작술인데, 그러한 소작술이 원인이 돼서도 이 자궁경관 무력증이 나타난다고 해요. 이 자궁경관 정도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아이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서 자꾸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자궁경관 무력증의 치료로는 이 자궁경관 부위를 이제 꽉 실로 묶어주는 거예요.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빠져나오지 못하게끔. 그래서 이 치료법이 맥도날드 수술법 또는 시로드카 수술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빨이 묶어줬다가 분만하기 전에 와서 미리 이거를 실을 풀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아기를 분만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궁경관 무력증에는 맥도날드와 시로드카 수술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억하기 쉽잖아요. 맥도날드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. 그 다음에 4번 포상기태 들어가겠습니다. 포상기태는 그 의학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H몰이라고 한대요. 무슨 뭐 홈쇼핑 그 이름 같네요. 그렇죠? 근데 이 포상기태 자체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수정이 어디서 일어나냐, 그 나팔관의 팽대부 이 끝부분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수정체가 이렇게 나팔관을 타고 와가지고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. 착상까지는 했어요. 근데 그 원인 모를 임신성 육모성 질환입니다. 이 포상기태의 원인은 육모성 질환이에요. 중요하고요. 이러한 육모성 원인 모를 질환에 의해서 이 비정상적으로 그 육모가 막 증식을 해가지고 작은 낭포를 막 바글바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 낭포를. 그래서 이미 그 아이는 죽었어요. 여기 이렇게 자궁에 딱 착상을 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속된 말로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확 해가지고 아기는 죽어버리고 이 자궁 안이 바글바글하게 작은 낭포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. 이게 포상기태라고 하는데, 이럴 때는 검사를 해보면 그 임신 그 확인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임신한 것처럼, 그리고 입덧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파술 같은 걸로 다 긁어내 줘야 되는데, 이게 또 위험한 게 이러한 그 육모성 질환에 의한 건데, 만약에 그 뒤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하면은 그 자궁을 아예 적출을 하면은 되는데, 그 만약에 그 뒤에 이제 뭐 아기를 가질 계획이나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자궁 적출을 하면 안 되니까 놔둬야 되는데, 이러한 그
그 육모성 질환에 의해서 이게 육모성 종양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종양이 다시 육모 상피암으로 발전이 돼서 이 암이 생겨버리면 이 암이 또 그 육모 상피암 자체가 폐로 전이가 잘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뒷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병인데요. 그래서 이러한 포상기태가 일어났을 때는 자궁의 출혈이, 증상으로는 자궁의 출혈이 생기고 정상 임신에 비해서 큰 자궁이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치료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자궁 적출을 해내면 문제가 없어요. 그 사후에 아니면 소파수를 하는데,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소파수를 하고 나서 그 주기적으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이 포상기태가 있었던 분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, 뭐 주 1회씩 3회, 그 다음에 1개월에 1회씩 6개월, 뭐 2개월에 1회씩 6개월, 6개월에 1회씩 해서 계속 이제 점점 주기를 넓혀가면서 검사를 끊임없이 해줘서 그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, 뭐 높다든가 아니면 정상으로 쭉 가다가 다시 또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화학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화학요법을 병행한 뒤에 정상 수치로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1년 동안 피임을 해서 이제 다시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흉부 X선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모 성선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암이 폐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전반기를 봤다면 이번에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.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 전치 태반이고, 그 다음 하나는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. 전치 태반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. 그 자궁의 구조를 보면은 임신했을 때 자궁 저부 이 꼭대기 위쪽에 태반이 위치하고 있고, 그 아래 이제 아이가 위치를 해서 이 태반으로 연결된 탯줄로 인해서 그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고 있죠, 아이가. 근데 이게 태반이 자궁 저부에 위치해야 될 태반이 자궁 하부, 이 밑에 거꾸로 이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궁 경부 이 안쪽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상태가 전치 태반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모성 사망률 10%에 해당되는 굉장히 그래도 좀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성의 임신 그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는 그 자궁의 임신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전치 태반으로 인한 경우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이제 꺼낼 수가 있는데요. 전치 태반인 경우의 특징 하나 보시면은 임신 7, 8개월 경에 이 아기 무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쑥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태반이 눌립니다. 그래서 그 태반이 눌림으로써 통증이 없는 무통성 자궁 출혈이 있다는 게 이 전치 태반의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치 태반이 있을 때는 이제 모든 그 합병증이 비슷한 치료법이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이 무통성 자궁 출혈이 어쨌든 출혈이 있는 거니까 출혈 시에는 수혈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절대 이거는 주의점 하나가 그 안으로 내진하지 않는 게 주의점이겠습니다. 이러한 전치 태반 또한 종류가 뭐 완전 전치 태반, 다 뭐 완전히 다 밑에 다 깔고 있는 전치 태반이 있고 부분적으로 깔고 있는 전치 태반, 또 변연 전치 태반, 하위 전치 태반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 변연 전치 태반을 하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변연 전치 태반이 그 이제 태반 가장자리가 자궁경부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는 건데, 이게 그나마 조금 그 약간의 공간 자궁 그 경부 쪽 이 밑에 경관이 있는 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를 그 자연 분만시킬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약간의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전치 태반이어서 이 변연 전치 태반은 그 자연 분만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유일한 그 전치 태반 양상입니다. 그다음에 이 전치 태반 시에 이제 아이를 제왕절개해서 낳아야 되는데, 최대한 그래도 꺼내는 것보다는 엄마 뱃속에서 일단 유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대 안정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
약물을 투여해서 자궁 수축을 방지하는 그 이제 과정을 겪죠. 유산 방지하는 것처럼. 근데 이때는 이제 임신 초반에는 프로게스테론을 투여를 많이 하고요. 임신 후반에는 유토파라는 약물을 이제 많이 투여를 해서 그 자궁 수축을 방지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태아의 체중이 2.5kg가 될 때까지 일단 최대한 버틸 대로 버티다가 제왕절개를 이제 시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연 전치태반 그리고 유난히 출혈이 적다 하면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기보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변연 전치태반 하나 정도 외워주시고요. 이러한 전치태반은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태반 조기 박리 보겠습니다. 정상적인 임신을 했어요. 그래서 임신 후반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궁으로부터 태반이 막 분리가 돼서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이 자궁에서 태반이 분리가 됐다는 거는 이 태반에서 영양과 그 산소를 아이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영양은 그렇다 치고 산소 공급이 아이에게 끊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태반 분리로 태아에게 갑자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 태반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거기에 막 신경과 혈관들이 막 같이 얽혀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서 출혈이 막 과다로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자궁 안이 피로 다 이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저산소증이 왔다가 무산소증으로 가면서 결국은 태아가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, 그래서 태아 사망률이 75%에 달하는 아주 위험한 그 출혈 합병증입니다. 이거는 외출혈령과 은닉출혈령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반 조기 박리는 이것 또한 원인 불명인데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의 산모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거는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전치태반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. 무통의 그 출혈이 일어난다. 근데 얘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질의 출혈 당연히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신경과 혈관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자궁 안이 피로 막 가득 차면서 그게 이제 뭐 선지처럼 끈적끈적하고 굳어가지고 응고장애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다량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이게 쇼크로 오는 거죠. 그래서 이 치료에서도 보시면 그 쇼크에 대한 트렌델렌버그 치위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치위만 해주면 안 되죠.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응급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가 이미 죽었더라도 그 출혈 자체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제왕절개 수술을 위한 절차를 함에 있어서도 그 준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쇼크에 대한 트렌델렌버그 치위를 유지해 주시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혈액 응고에 대한 출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혈과 수혈 공급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기억해 주실 게 약간 태반 조기 박리 합병증이라고 하는데,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크가 온다는 거, 그 다음에 혈액 응고 장애가 올 수 있고요. 태아가 무산소증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게 그 합병증, 태반 조기 박리 합병증에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배우셨으니까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. 산후 출혈의 원인으로 이렇게 5가지를 제 책에 적어놨는데, 이 산후 출혈 자체가 자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 산후 출혈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전치태반, 그 태반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, 그 다음에 태반이 원인 모르게 갑자기 쑥 떨어져 조기에 박리되는 거, 그 다음에 아이가 유난히 크거나 쌍둥이가 들어있다거나 그런 다태아인 경우도 자궁이 많이 늘어나겠죠. 그 다음에 양수가 과다인 경우, 그리고 또 빈혈이 있는 사람도 산후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. 이렇게 해서 임신 관련 그 합병증 전반부 후반부에서 다 살펴봤습니다. 재밌으셨죠? 저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임신 자체가
남들 그냥 다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낳는 걸로 봐서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서 보니까 임신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의 경험 이제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임신 관련 고혈압 장애로 다시 수업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